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5월 6일 37번째 시간은 주택 공급 기반 강화 핵심 요약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 시사점 있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할까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퀵하게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국토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요약 혹은 뭐 시사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토부 오늘 보도자료 내용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는가 모르겠는데요. 아래 한글로 한 파일 2개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책의 주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Q&A,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제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내용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위주로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를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들한테 어떤 이런 분담금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분담금 부족 시 대납이라든가 이러한 조합원들한테 어떤 지원이 이제 가게 될 것이고 또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기부 체납도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 기존 이런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영세 상인들한테도 어떤 영업 지원적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네요. 내용을 보시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정비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라든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전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뭐 10호 미만을 얘기하는 거네요. 또 그 다음에 플러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세 번째는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해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즉 20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을 하는 그러한 것에도 이러한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공이 참여를 하게 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런 사업에 대해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을 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시켜주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과연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지역 중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있겠느냐? 그것도 제가 한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분석 검토한 사례도 있으니까 몇 가지 한 5개 정도 구역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번 그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라고 해서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기존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 사업의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 강화에서 첫 번째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준공업 지역을 활용을 한다. 또 1인용 주거 공급을 활성화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심 내 유휴 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서 1만 5천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이거는 이 자료 보도 자료 자체에서는 이 도심 내 유휴 부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네이버에 이제 이런 관련된 그 언론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도심 내 유휴 부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름대로 표로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디테일한 거는 일단은 좀 생략을 하고서 의미 있는 것들, 우리 부동산 투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들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들 위주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의 수도권 공급 계획을 조기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뭐 브라브라브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총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파일이고요. 두 번째 파일은 이제 보도자료에 대한 이제 Q&A 내용을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게 써져 있고요. 2020년 이후에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전망은 어떠느냐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3번 이번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느냐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네 번째는 서울의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 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익히 재개발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뭐 그런 측면이 뭐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 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즉 근본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 재개발을 하는 경우 이제 혜택을 주겠다 이건데 이렇게 공공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어떠한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있느냐 그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공공 재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 지역에서는 조합 집행부는 조합 정관에다가 이러한 문구 조합 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 밑에 것을 보면은 이렇게 조합 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해서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렇게입니다. 빨간색으로 써져 놨습니다. 신규 진입 조합원 분양가 시세 수준 이렇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기존부터 이렇게 조합 정관이 변경되기 이전서부터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은 할인된 분양 가격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 정관 변경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을 할인된 가격이 아니고 시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즉 높게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북두칠성이라고 써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이전의 재개발 지역 위주로 적용될 정책인 것 같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말이 좀 복잡한 거 시사점 의미는 조금씩들 더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시간제약상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갑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 동향 같은 걸 모니터링해서 필요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너무 지레짐작 겁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한다라고 해서 제가 보면은 특별하게 어떤 인센티브가 혹은 혜택이 뭐 많아지는 수준, 거기에 뭐 투기 수요가 막 몰릴 것 같다,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너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만에 하나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준수하게 되면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자동으로 달성된다. 뭐 이런 내용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이 기존 재개발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15%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뭐 상향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임대주택 공급 의무, 즉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 그거를 따르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합원분을 제외한 공급 물량 중, 즉 일반 분양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한 50% 이상은 그 임대로 내놔야 된다.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는 전체 세대수의 25%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는 서울에서는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대 비율이 15%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는 이러한 사업의 형태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최대 25%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뭐 있나요? 사업 기간이 어떻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느냐 하면은 뭐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면은 이렇게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사업 기간이 이렇게 절반까지 단축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허가 측면에서 공공이 참여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허가 사업 기간은 좀 단축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12.16 대책에 이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용적률 완화, 기금 금리 인하,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사업성 재고 방안 위주로 마련이 되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8번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얼마나 완화가 되느냐? 층수 제한 완화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7층 이하로 되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7층 이하가 아니고 이거를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단 서울시 지단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할 필요성은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러한 것이 실제 해당되는 것이 있을지 그거는 제 동영상 말미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 Q&A, 10번 Q&A, 11번 Q&A 뭐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약하고 시사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1번 신도시 혹은 대규모 공공개발 등이 아닌 상대적으로 민간사업, 재개발,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요 측면에서 그 공급대책이 언급된 측면이 좀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공공 개발과 관련된 해당될 수 있는 특정한 지역, 구역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업 진척 측면에서 인센티브 혹은 혜택 뭐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3번 공공 참여가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입장에서는 이런 걸 추진하는 그런 사업장들은 참조될 만하겠습니다. 4번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를 들면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조합 설립이 어느 정도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은 얼추 사업 계획은 일단락되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일단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즉 추진위 정도 단계의 재개발 구역은 어떤 그런 변화 가능성 혹은 인센티브 혜택 그런 것이 좀 있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혜택이라고 하면은 뭐 추가 분담금 보장이라든가 저리 융자, 용도 지역을 올려주겠다, 기부 체납 비율을 완화시켜주겠다, 사업 속도를 뭐 좀 더 빨리 뭐 가능하겠다 이런 것이고, 특히 이제 역세권이 이제 250m가 아니고 350m 이내로 조금 더 이제 범위가 좀 넓게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세권 350m 이내 지역에서 이런 공공 임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겠다. 뭐 1단계, 2단계, 뭐 몇 단계까지 상향시켜 주겠다. 그런 것은 이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증가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 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된다. 이런 겁니다. 통상 임대 비율이 25% 정도 수준이라고 보도자료에서는 언급이 된 부분이 있고요. 공공재개발 추진 시 조합 설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정관에다가 조합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은 시세에 준하는 분양가격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빡세게 아주 매우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그 요약 및 시사점이라고 하면은요, 4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해서 20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소규모는 이 층고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혜택 받을 만한 지역이 현재 있는가라고 한번 제가 서울의 재건축 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찾아봐야 되는 것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소규모 재건축 지역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이전 단계, 조합 설립이 어느 정도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임대 이런 정부 발표된 이런 혜택을 적용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재건축 지역 중에서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데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 5군데 살펴봤는데요. 서초구 서초동의 신반포 26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신반포 26차는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입니다. 17년도 10월에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고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거 정부 발표한 것을 이렇게 반영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66세대 뿐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반포 26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층수가 11층입니다. 11층. 즉, 이 정부 정책의 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혜택의 키포인트는 층수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신반포 26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층수가 11층이기 때문에 이런 층수 완화 혜택을 받는 것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역도 이제 서초구에 이제 신반포 궁전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15년도에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고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 세대수가 108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49세대 정도로 지금 추진위에서는 이 재건축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49세대 즉 정부에서 발표한 200세대 미만이 아니고 200세대를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 신반포 궁전 같은 경우에도 혜택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마포구의 신수 2구역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 신수 2구역 재건축도 07년도에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뭔가 사업 진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진위 설립한 지가 벌써 13년이 됐는데도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는 구역이네요. 여기도 현재 354세대인데 재건축을 해서 234세대로 좀 적게
이렇게 하겠다 얘기입니다. 즉 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흥동 현대아파트가 여기 금천구인가 그런데 금천구의 시흥동 현대아파트도 최근에 19년도 12월 달에 추진위가 설립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진이 설립됐는데 현재 140세대인데 재건축을 해서 235세대 정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즉 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도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에 가면은 성수 1구역이라고 재건축을 하는 이제 조그만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추진위 설립은 예전에 이제 한 상태에서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0세대인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257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정부 정책의 혜택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새로 시작하는 7층 이하 작은 지역의 재건축 말고는 혜택 받을 곳이 거의 안 보입니다. 즉 새로 시작하는, 새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혹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러한 재건축 중에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원상 2종 일반이면서도 7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작은 것 아니면은 혜택을 받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발표한 이 소규모 재건축의 혜택 얘기는 거의 해당되는 구역 뭐 그런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글쎄요, 그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서초의 신반부 26차 요것은 현재 11층이기 때문에 뭐 15층까지 조금 완화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근데 이게 층고 제한이 여기 토지 이용 계획상 층고 제한이 특별히 뭐 7층 이하로 뭐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여기도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층고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괄적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 재개발 지역에 사업 진척, 사업 속도를 끌어낼 수 있는 측면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지역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초기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럴 때 용도 지역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비,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척 못 시키는 그런 측면도 많은데 이렇게 초기 사업에 이제 사업비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초기 단계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이번 정부 발표를 이용할 만한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비율이 조금은 더 상향되는 측면의 악영향도 있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초기 재개발 지역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뭐 정신이 없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런 것을 정부 정책 같은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유튜브 동영상에 짧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상 2020년 5월 6일 주택 공급 보도와 관련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오늘 원래 한번 찍고자 했던 재개발과 관련된 것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중으로 뭐 한 편 혹은 두 편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도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